간밤에 이런 저녁 샤칼. 또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아, 나 너무 짜증나. 무슨 일 있었는데요? 얘기해. 재구속이 기각됐어요. 누구? 박성재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CCTV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 다 봤잖아. 문건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문건이. 박성재 두 번째 기각을 딱 뜨는 거 새벽에 보고 또 게임 시작됐네. 약간. 심지어 난 계엄을 발표했을 때보다 더 무서웠었어요. 증거인멸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근데 우리 세진 남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할 거 없으세요. 왜냐면 다 인멸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네, 인멸 끝나셨어요. 그러면은 구속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발 말이야? 간밤에 이런 저녁 또 샤칼. 시안칼스러운 기사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들 개 지금 다 미친 거 열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예, 맞아요. 아, 나 너무 짜증나. 무슨 일 있었는데요? 묘묘 얘기해. 재구속이 기각됐어요. 누구? 박성재가 박성재 왜 게다가 기각인데? 또 누굽니까? 황교안도. 아, 존나 짜증나. 황교안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고 어느 정도 그 법을 무시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인가? 일단은 저는 오늘이죠. 새벽이니까. 네. 박성재 기각 나는 걸 보고 진짜 이런 거를 감사해야 되나? 빤스수계랑 빤스수계 그 와이프 있잖아요. V제로. 네. 그자들이 빵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니까요.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밑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인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나 그렇게 밖에 그쵸. 생각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밑에서 실행을 했던 정말로 자기의 모든 걸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윗사람이 시키니까 해야지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 물론 그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뭐야? 박성재를 그래 이렇게 풀어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박성재가 시작인데 사실상 그 맞습니다. 윗대가리를 쳐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CCTV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 다 봤잖아. 문건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문건이.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한 번 기각됐을 때 약간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빤스수계가 딱 나올 때 막 이거 하면서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 탄핵되기 전 나 그 그때 빵에서 나오고 너무 무서웠어. 그때 내가 약간 머릿속에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게임 챌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게임 시작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제도 박성재 두 번째 기각을 딱 뜨는 거 새벽에 보고 또 게임 시작됐네. 약간 어깨를 약간 이렇게 광배를 펼치게 되더라고요. 약간 우리 둘이 성향이 반대인 것 같다. 왜요? 나는 그 윤석열이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 챌린지 이것보다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심지어 난 계엄을 발표했을 때보다 더 무서웠었어요. 그때 그래요? 공포심이 더 공포심은 심했었어요. 저도 들기는 예. 했어요. 근데 싸워야겠다 이런 것보다 약간 쫄보가 됐어 내가. 그때. 진짜? 약간 나는 쫄보가 어떤 됐어. 느낌이 드냐면 약간 그거 딱 보면 공포스럽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막판 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쌍둥이네. 가자 이제 대마 잡으러 가자 이런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세진 근데 남세진 박성재가 또 기각되는 거 남세진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뭐 수원 영장판사 관련된 삼총사라 부르는데요. 네. 남세진을 추가해야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4인방.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인방이 된 거야. 맞습니다. 3인방에서. 우리 묘묘님은 네. 판사를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판사 존중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일단 존중을 전제로 깔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해 불가잖아요. 지금 네. 이해 불가고 도대체 이 박성재 지금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때 불법 계엄 당일 날도 법무부 감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했고 그렇죠. 출입국 본부에 출입 금지팀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 지시했고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번에 수첩 나왔다면서요. 나 이거 보고 너무 업무 수첩 놀랬거든. 나왔죠. 업무 수첩. 이걸 특검이 증거로 제시했을 텐데. 그럼요. 다 있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렇죠. 이게 위법성을 다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하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흔적이 정황이 아니라 흔적에 그냥 다 문건으로 나온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지. 진짜. 그리고 왜 포고령 2로 대비했나? 막 과거에 이제 박성재가 어디까지 준비했나라고 했을 때 막 그 교정본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용이는 한번 알아봐라라고 한 게 사실은 그 합참에 계엄 편람이라고 있대요. 계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라는 계엄 편람이 있대. 근데 그 편람대로 움직였다고 특검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다 구속영장이 다 적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심합니다. 특검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내란 선포하는 그날 국무회의에서 박성재가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이렇게 손짓으로 부릅니다. 서명 받으라고 하는 거 CC 나왔잖아요. 네. 요거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강조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위헌인데도 짜맞추려고 하는 행위다라는 걸 두 가지를 겁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 정당화는 문건을 작성하고 문건 들고 그 3명에서 우리끼리 그냥 다음날 연말이라서 모였어라는 거 그거 회동한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갑자기 연말 참석한 것까지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모르는 내가 봐도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가 회동에 갔을 때 그 문건은 들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전날 그거 다 보고 그 앞층까지 다 보고 그걸 들고 쫄래쫄래 갔는데 가서 모여가지고 올해 아주 그냥 고생했어. 한잔해.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리고 그 파일을 또 없앴잖아요. 삭제했잖아. 그러니까 증거인멸이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라고 이번에 했다는 게 이게 난 너무 말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법이 다른가 봐. 법이 다른가 봐요. 이들한테는. 자, 다시 묻습니다. 왜요? 뭐 법원, 판사, 존중해? 개씨. 아니 존중하려고 근데 말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건 당연히 기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해석도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이대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뭐 조이대가 뒤에서 이렇게 사부작했다. 뭐 이런 얄팍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계엄 당시에 그 날에 대법관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회의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이 계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엄의 룰에 있어서 동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성재가 구속돼서 들어가 버리면 자기네들도 위법하다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박성재를 구해줘야 우리도 살 수 있어. 라는 로직이 발동된 거 아니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박성재가 들어가게 되면 대법관들도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힘에 응하지 않은 국힘들도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지 않기 위해서는 박성재에서 커트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발동된 거 아니냐. 그치. 진짜 너무 맞는 게 저는 나는 찾아봤어. 왜 기각했을까? 근데 이제 남세진 판사가 앞으로 추가 증거인멸이 크지 않대 가능성이. 그러면 아니 봐봐라. 이게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면 증거인멸 안 했냐? 아니야. 증거인멸 많이 했잖아. 일단은 그 PC 법무부 장관 PC 바꿨죠. 하드디스크 전문업체 불렀죠. 천공까지 했어. 하드디스크 뚫기까지 했어. 구멍도 뚫었지. 진정해. 누워 있어. 수용 얼마나 되는지 문건 휴대전화에서 삭제했죠. 휴대폰 바꿨죠. 그러면 증거인멸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우리 세진 남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할 거 없으세요. 왜냐면 다 인멸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인멸 끝나셨어요. 그러면은 구속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발 말이야? 근데 이미 나는 증거 인멸 할 거 다 했겠지. 근데 앞으로도 할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말을 맞출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렇죠. 계속해서. 왜냐면 다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잖아. 네, 이거 지금 미치겠어. 아니 그리고 이게 그 하드디스크 무슨 이제 다시 파기하고 컴퓨터 교체하고 하드디스크 파기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박성재가 탄핵 소추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안 돼 기각이 됐지 결국. 그때 업무가 정지됐을 때. 맞아. 그때 그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컴퓨터 바꾸고 막 맞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직무 정지 3월에서 지들끼리 5월. 그랬겠냐고요. 내 말이. 그럼 박성재가 뒤에서 사부작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그 협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어쨌거나 박성재는 거기에 관련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기각됐을 때는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불법인지 인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계속 짜맞추고 있었잖아. 수차례도 계속 뭐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판사가 이걸 기각할지 궁금했는데 그냥 그거야. 그냥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음. 그 왜 도주율이 없다고 한 줄 알아요? 왜요? 나 이것도 너무 웃겨. 박성재의 주거, 가족관계, 경력 등을 종합해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왜 그게 야, 그럼 앞으로 아무도 빵으로 안 가도 되겠다. 스펙에 따라서 도주 우려가 달라지네. 그러면 나는 바로 빵인데? 나가는 팟빵에서 나가는 동시에 이미 바로 빵이야. 너는 딱 여기가 빵이 관상이 아니야. 여기서 갇혀 그냥. 우리는. 관상이 증거인멸 잘하게 생겼다.
나 잡혀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떡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법 관련된 일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이 변호사 선생님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욕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법 관련된 공부를 평생 했기 때문에 더 억장이 무너져서 밖에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 같은 망나니 같은 놈들이 야! 남새집 뒤지고 싶냐! 이렇게 하는 게 더 방송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주어 없이 욕하고 싶다. 에이 씨발 새끼들아! 들렸나요? 아니 주어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주어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그 나경원 베스트 맞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경원 우리 베스트가 11월 이미 20일에 선고가 기다리고 있죠.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베스트가 요즘 동네 북이더라고요. 국회에서 겁나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나경원 베스트. 화이팅입니다.